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형 잡스입니다. 오늘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짜 제 밥그릇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절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확인 중이거나 실제로 수익을 지급받고 그 양이 그냥 뭐 간식 사 먹거나 용돈벌이 이 정도 수준인 것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퇴사나 전업 또 그리고 혹은 필요한 돈을 충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루에 수익을 좀 자주 확인하시나요? 애드센스 수익도 있고요. 쿠팡 파트너스 수익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으실 텐데요. 수익을 자주 확인하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글쓰기가 좀 싫다, 귀찮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좀 올라가야 그때서야 힘을 받고 동기부여로 글을 쓰시는데, 수익 확인할 시간에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이 적어서가 아니고 파이프라인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익을 확인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신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많으면요, 이제 수익을 확인하는 데만 반나절 정도 걸려요. 반나절이면 한나절에 12시간이니까 6시간이죠. 좀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수익 파이프라인이 1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얼마 들어왔는지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수익 확인하는 직원만 두고 싶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익은 이 일을 제가 그만두고 넘기지 않는 이상 국세청만 알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고, 정말 자세히 확인하는 거는 세금 신고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점점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여러 개 늘리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한테 블로그 처음에 몇 개 시작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께도 하나 먼저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새지도 않고 유량이 충분한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이게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루에 $300인지 하루에 $500인지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충분한 여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워드프레스 블로그 글 쓰는데 들였던 시간 중 일부를 다른 데에 좀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시는 겁니다. 이 정도 서두를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밥그릇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린 건데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애드센스죠.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먼저 블로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워드프레스가 있고요. 또 블로그 스팟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클릭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 스팟은 제가 최근에 강조를 안 드리잖아요. 원래는 티스토리와 블로그 스팟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성을 높이고자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 티스토리 사태로 인해서 이제 호스팅 비용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용을 내고 정당하게 우리의 집을 꾸려나갈 수 있는 워드프레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블로그 스팟이나 티스토리는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팔다리가 좀 묶인 상태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 광고를 넣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티스토리나 블로그 스팟은 그 정도는 아닐 뿐이지 실제로 상위 노출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로 글을 쓰시면 수익이 나고, 이 첫 번째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그거 아시죠? 페이지 하나 갖고 광고가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나이 계산기, 글자수 계산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 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검색했을 때 상위에 올라가거나 하위 도메인 말고 페이지 하나만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과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블로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드센스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가 있는데 이것도 영역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광고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이사양 잡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영상 시작할 때 광고가 나오고요, 끝날 때 광고 나오시죠. 그리고 8분 1초 이상 되는 영상인 경우에는 중간 광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봐주실수록 제 채널에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애드센스에서 부여하는 수익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운영하는 이사양 잡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약간 사행성으로 운영하지 않잖아요. 아시죠?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구독자가 10만, 20만 이게 팍팍 늘진 않습니다. 저는 정도를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잠깐 반짝 돈 쓰시고 하시다가 그만두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얘기만 제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이 블로그 영역은 모수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수익만으로 채널이 유지되는 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걸로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 파이프라인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애드센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애드센스냐,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냐, 레퍼럴이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 같은 광고라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의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죠? 유튜브 멤버십입니다. 제 멤버십은 이제 후원 개념이잖아요. 제 채널 유지를 위해서 제가 물론 이게 없다고 굴멍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유지가 안 되면 굳이 블로그만 하면 되는데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멤버십 영상에는 특별한 영상들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이 영상은 제가 올려드린다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후원에 감사드려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외부에 유출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매우 극소수만 봐야 좋은 것들을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기분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이거는 저는 많이 활성화돼 있진 않은데 언급드리면 유튜브에 슈퍼땡스 기능이 있습니다. 슈퍼챗 같은 거죠. 이거는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점을 강조드리고 있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5만 원도 해주시고 3천 원도 해주시고 지금 엄청 감사하게 1,000 원도 해주시거든요.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멤버십도 그렇고 슈퍼땡스도 그렇고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이 분배되고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전부 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마케팅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 수익은 매우 적게 일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멤버십으로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채널은 가보면 멤버십만으로 유지되는 채널이 있고요. 어떤 채널은 굉장히 큰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멤버십이 아니라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유지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채널은 뭐가 있죠? 이 슈퍼땡스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채널이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슈퍼땡스로만 유지가 되는 채널입니다. 주인들에게 각각 물어보면 그분들은 요거는 할 줄 알아도 멤버십은 할 줄 모를 수 있고요. 멤버십은 할 줄 알아도 실제 유튜브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법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서로 다른 전혀 다른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드센스로 인한 파이프라인은 여기까지 한 5개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필리에이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쿠팡 파트너스죠. 쿠팡 파트너스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3%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월 16일에 통장으로 입금되고요. 전날 수익이 다음날 오후 4시 전에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좀 늦었더라고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누군가 접속을 하면 24시간 내에 다른 사람 링크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떤 물건을 쿠팡에서 구입하더라도 나에게 수익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익이 3%만 있지는 않습니다. 쿠팡 파트너스에는 인플루언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2%를 제각합니다. 그럼 총 얼마예요? 5%죠. 예를 들면 건조기를 350만 원짜리를 팔았다고 하죠. 일반 유저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10만 5천 원. 맞죠? 네, 3%니까. 그런데 인플루언서는 5%잖아요. 5%니까 17만 5천 원.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시면 수익이 꽤 높고요.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기준이 높아져서 기존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예상치 못하게 바로 일반 멤버로 강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플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가 1%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안 팝니다. 왜냐면 요거 파는 것도 사실 일인데 제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5%의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안 하죠. 딴 거 하죠. 파이프라인이 많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쿠팡 파트너스를 판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루트는 블로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번째 파이프라인이죠. 워드프레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사용해서 분명히 검색자 수가 많고 검색량이 많고 트래픽을 많이 땡겨올 수 있지만 매우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이버에서 쿠팡 링크를 인정하진 않지만 배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이지도 않게도 어떤 쿠팡 링크는 살아있지만 어떤 쿠팡 링크는 완전 누락시켜 버리거나 언젠가는 누락시켜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글 하나 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거를 맨날 뭐 쥐레박 건너듯이 우연에 맡겨야 되는 게 이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시스템도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시스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돈도 별로 안 줘요. 쓸모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네이버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거. 안정적이라는 거는 간식값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금액을 벌기에는 너무 안 좋습니다. 힘이 너무 빠져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워드프레스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웨이지에서 서버 하나 만드시면 워드프레스를 충분히 많이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래픽이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로운 서버가 있으시면 워드프레스를 무료로 추가하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할 수 있는 7번째는 유튜브 중에 이제 롱폼 영상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멤버십에서도 어떻게 파는지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사고 싶은 욕구를 만들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8번째는 유튜브지만 숏폼. 이거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방식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단가가 좀 낮아요. 너무 비싼 거 있죠.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맥북 이런 거 못 팝니다. 왜냐면 그거는 관여도가 엄청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막 3,400씩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올려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의 주변 기기나 뭐 데스크 셋업하는 그런 장치들 혹은 가전 제품들 10만 원 이내의 그런 것들을 짧고 말없이 아주 멋지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영상을 효과음과 함께 착착착 보여주면 팔리는 게 숏폼 영상이고, 긴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매우 높은 것들, 제가 보통 하는 것들이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는 비싼 거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랑 똑같이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숏폼인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60초 이내로 보여준 다음에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용할 페이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상품을 게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무료로 쓰면 사실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드프레스 무료로 하나 더 생성하셔서 거기에다가 쿠팡 파트너스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연결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 많이 팔려요. 이 정도만 하면 쿠팡 파트너스는 충분히 파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필리에이트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쿠팡 파트너스보다 단가가 훨씬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해외 구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을 없애 줄 만한 장치들을 해 놓으셔야만 반드시 구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게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또 알리익스프레스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좀 높긴 한데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뭐 휴대전화나 컴퓨터 주변기기나 뭐 데스크탑, 태블릿 이런 것들은 전부 3%예요. 별로 높지 않죠? 근데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하고 인테리어 소품이랑 정원용품, 아동복,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이런 것들은 9%입니다. 엄청 세죠. 그리고 이것저것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은 7%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 수수료가 센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존 자체 게임이 있습니다. 뭐 안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시죠. 그건 20%. 일반적으로 4에서 3% 정도 줍니다. 그냥 별로 안 센 거예요. 이제 이걸 왜 쓰냐면 보세요. 쿠팡에서 파는 물건들이 있죠. 비싼 거 말고 엄청 메이커, 카메라, 뭐 파나소닉이나 캐논이나 맥북이나 LG, 삼성 이런 거 말고 이런 주변 기기 있잖아요. 좀 작은 것들, 보조 배터리 혹은 카메라 리그나 주변 장치들이 파는데 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사서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파는 거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3만 원이면 쿠팡에서 3만 5천 원에 팔아요. 여기서 만 원이면 여기서 한 18,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도 있고 알리도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거의 30% 이상 나요. 여기도 무료 배송이에요. 구매하기 어려운 장벽만 넘게 해주면 이쪽이 엄청 팔리죠. 특히 3%에서 많은 건 9%까지 주기 때문에 같은 소형 제품이라면 알리에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어떠할까요? 아마존은 뭐냐면 알리는 좀 짜잘한 물건을 팔고요. 아마존은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아마존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덩치가 크고 가격도 조금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희귀하고 너무 갖고 싶은 제품인데 한국까지 오지 않는 제품들이 아마존에 꼭 있습니다. 오히려 알리보다 아마존이 물건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사고 싶은 물건들을 잘 고르기만 하시면 그리고 해외 구매에 대한 장벽만 없애주시면 아마존도 판매가 엄청납니다. 아마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가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지만 서로 타겟하는 부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운영하시면 수익이 많겠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요,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중국 거잖아요. 막 하시면 되고요. 아마존은 쿠팡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존은 심지어 처음에 수익을 지급하기 전에 그동안 판매했던 URL 전부 체크합니다. 그래서 최초 수익을 지급하기 전에 정말 문제없이 규정에 맞게 판매했는지가 오케이 나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라서 우리는 하고 있죠. 어필리에이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스몰리그 어필리에이트라는 거예요. 스몰리그는요, 카메라에 여기 옆에 둘러싸고 있는 케이지 같은 거, 케이지도 어려운 말이네요. 리그라고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나사선이 있어서 손잡이도 달고 밑에 레일도 달고 옆에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이런 장치 있습니다. 포커싱 링도 달고 플래시도 달고 비디오도 달고 이런 거를 파는 주변 기기에 삼각대 비디오 헤드 이런 거, 요거를 파는 전문 샵인데요. 대만 건가 홍콩 건가 그렇습니다. 여기 어필리에이트 얼마 주냐면 10% 줍니다. 판매 금액의 10%. 실시간으로 카운트돼요. 쿠팡처럼 뭐 다음날 카운트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뭐 돈을 버냐 하시겠지만 엄청 비싸요. 카메라 주변 기기계의 명품입니다. 실제로 저도 카메라 장비 주변 기기를 전부 스몰리그로 쓰는데 1, 20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여기 옆에 있는 리그 있잖아요. 이 리그, 전 파나소닉 리그를 쓰는데 리그도 뭐 15만 원, 20만 원, 손잡이도 뭐 6만 원, 미니 삼각대도 7만 원, 막 이래요. 그리고 한 번 사면 이거 세트로 통째로 사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스몰리그 어필리에이트 하시면 이게 1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물건을 직접 사서 CS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하셔도 10%까지 수익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몰리그는 CS도 안 하고 재고도 안 갖고 진짜로 쿠팡 파트너스처럼 하는데도 무려 10% 남습니다. 이 스몰리그 제품을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카메라 사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액세서리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 스몰리그로 오거든요.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11번째입니다. 다음은 레퍼럴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제 지금 클라우드 웨이즈도 레퍼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돈 많이 받으면 그때 가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아직 안 받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트 모양 있잖아요. 이걸로 서버 비용 먼저 충당하십시오. 어차피 코드 나오는 링크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1, 2년치 서버비는 금방 빼거든요. 금방 충당하시고, 요번에 말씀드린 레퍼럴은 셔터스톡입니다. 셔터스톡이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해서만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셔터스톡 가시면 자신의 링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링크를 소개하시고 이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셔터스톡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잖아요. 동영상인 경우엔 구매 금액의 10%를 줍니다. 동영상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뭐 8만 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꼴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저도 셔터스톡을 이용하는데요. 셔터스톡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기권 요걸 결제합니다. 하나 살 때마다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뭐 20만 원씩 내면서 이 정기적으로 매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셔터스톡에서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셔터스톡 안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상과 사진을 소개하거나, 이거는 좀 머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혹은 유료 사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셔터스톡의 요금제를 잘 설명하시면 셔터스톡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블로그에 깔아놓으시면 계속 나오는 수익이니까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시는 와중에 여유가 되시면 꼭 시도해 보시고요. 셔터스톡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뭐 검색해보고 주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셔터스톡에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진이 있고요,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사진은 조금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사진은 찍을 줄 아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틈을 뚫고 들어가기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단가가 동영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동영상은 단가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한 개 팔면 많이 들어와요. $8, $15, 막 $2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잘 걸린 동영상은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셔터스톡 파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셔터스톡 관련된 영상 찾아보시면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팔립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고 영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살까요? 10만 원 주고. 그냥 아무 때나 찍으면 되는 영상인데, 아무 때나 찍을 수 없는 영상이니까 10만 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다 사진,
구름 사진, 라면 사진 이런 거 아무도 안 사가요. 왜냐?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멀리 장비를 들고 스태프들을 대동하고 가면 1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200만 원 깨질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만 원씩 스텝을 들여가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강릉에 살고 있어서 이곳에서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지금 일하시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만 찍으실 수 있는 사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도 블로그 키워드 찾고 블로그 경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막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돈 주고 살 만한 영상인지, 지금 필요한 건지. 지금 뭐 유행하죠? 다시 코로나 유행하잖아요. 한국에서 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들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질이 좋아야 돼요. 1080p FHD 화질이죠. 그리고 4K 화질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비싸고 이게 좀 더 싸요. 4K 왜 쓸까요? 화질 좋으려고 꼭 그런 것도 있는데 4K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크롭해서 씁니다. 뭐로? FHD도 출력하려고. 그래서 4K를 쓰는 거. 이런 개념을 조금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4K를 우리가 올리려면 더 비싸니까 화질이 좋고 4K로 찍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촬영 감독도 아니고 요만한 장면을 정확하게 1mm도 차이 없이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K보다 더 크게 찍어야 돼. 예를 들면 저는 5.7K로 찍거든요. 5.7K로 찍고 60프레임으로 찍습니다. 이런 게 돼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5.7K 60프레임 120프레임 왜 찍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그런 게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셔터스톡 같은 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공략하시면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셔터스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도비 스톡도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사에서도 셔터스톡과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군데가 특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찍으셨으면 이거 찍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찍으셨으면 셔터스톡에도 올리시고 어도비 스톡에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 둘 다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그 참고로 어도비 스톡이 조금 기준이 낮은데요. 셔터스톡은 잘 못 찍으시면 영상을 올려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상들 전부 어도비 스톡에서는 거절 거의 안 당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셔터스톡과 어도비 스톡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애드포스트는 빼고, 요거는 진짜 너무하죠. 이거는 인플루언서에서 상위 노출해도 수익이 별로 없어요.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나오고 3, 400 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말고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마케팅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맡아서 이 회사를 광고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를 상대하려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여행을 다니고 이러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여행을 다니는 거지 그 여행과 우리가 조율을 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이버로 이렇게 마케팅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쪽에서도 이익이 나야 되고 나도 충분한 수익이 있어야만 이런 일을 할 원동력이 생깁니다. 원고료 5만 원, 원고료 20만 원 이렇게 받고 하시면 정말로 힘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썼더니 그쪽 업체에서 아무 효과도 없다 이런 말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마케팅 대리를 하실 때에는 충분한 비용을 받고 하시고 충분한 비용을 못 받으실 것 같으시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하고 있죠.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도 안 하고 쿠팡 파트너스는 적당히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로 유지하는 가장 큰 거는 요 마케팅을 대리하는 일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하면 파이프라인이 14개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거는 끊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물이 새서 넘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요렇게 많이 들어오는 수익이 많든 적든 수익을 확인할 시간은 없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수익을 가지고 추가로 투자도 할 수 있겠죠. 투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나올 때 하는 거지 정해진 금액을 쪼개서 투자하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확 주저앉으면 내가 써야 되는 금액 쪼개서 하거나 대출 받아서 하는 건데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넉넉히 생기지 않으셨을 때에는 다른 데 말 들으시면서 막 주식에 막 급등주에 넣거나 부동산에 대출 엄청 많이 해서 끌어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어디다 투자하셔야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 돼요.
제일 완벽하잖아요. 왜요? 나 진짜 열심히 하니까. 이 주식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 같아도 실제로 정말 열심히 하는지 경영진이 뻥 튀겨서 먹고 튀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거 믿고 넣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시간 투자하시고 수익 확인할 시간에 글 하나 더 쓰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7K, 로그 촬영, 60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더 알아보시면서 포스팅 하시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수익을 확인하는 직원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날이 오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뭐 돈 세는 직원이나 돈 세는 기계를 샀다는데 요즘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계속 활동하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늘어가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 안 하는데 공개해서 그걸 왜 알려주냐라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 한데 저도 고민하다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런 생각 드시죠? 14개 파이프라인 지금 말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 또 추가로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운영하냐 이거죠.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블로그는 당연히 손에 못 꼽고요. 유튜브 채널 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실걸요. 저희 아내도 몰라요. 하도 많아서. 엄청 많죠. 아까 말한 것들 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죠. 제가 회사도 아니고 전 개인입니다.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운영하는 방법은 기회가 되고 많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또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